현영수 박사는 자신의 아들을 미국 법무부 법제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자녀 교육 핵심 비법 한 가지는 자녀들을 가난하게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60%는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명받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인성교육에서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영수 박사는 유대인 교육을 모델로 한 인성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오직 구약과 탈무드만을 믿는데 이 현용수 박사가 유대인 교육을 통해 깨달은 것 5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구약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일지니라. 이 구절을 발견하고 박사는 매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 특히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처럼 그 아들들을 교회 학교나 학교 교육에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가정에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나 학원에만 맡겨버리면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보통 사춘기에 나타나는데요. 그때는 후회에도 이미 늦게 되는 경우가 많죠. 유대인들은 삶의 목표 자체가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박사는 유대인들을 이웃사람과 남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과 포용력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인성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인성교육, 문화적 인성교육을 많이 강조하면서 리더십이라고 할 때 서번트 리더십, 남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이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 4,000년 동안 세대 차이 없이 계속 자신의 문화를 전수할 수 있었던 것, 그 가문의 수직 문화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넷째, 유대인이었던 모세나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가지도록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국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새 자꾸 뭐 해조선이다, 조선 탈출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남쪽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서 해조선이니 하면서 가족이 속한 민족, 국가,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자녀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자기의 뿌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민족, 국가, 정부, 가족 이런 거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배경이에요. 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센진이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조선인들을 비하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일본인들이 우리를 조센진이라고 하면서 비하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었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천한 민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태 속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인재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다섯째, 박사는 가정에서 아들들한테 1등을 하라거나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잘 형성된 사람이면 당연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본 결과 인성이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좋다는 거는 선을 지킬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자신을 관리할 줄 알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능력들은 학문을 익히고 공부를 잘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에 다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인성이 좋은 아이가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섯째, 이 한영수 박사는 독수리처럼 강한 리더십 개발,
이 리더십 개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PQ라고 하는데 의지력 또는 인내 지수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아론보다 이집트 왕자 교육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들어 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즉 왕의 교육이란 무엇이냐 하면 인내하고 의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리더가 돼야 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을 만들기 위한 교육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리더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귀족 교육이 내 자녀에게 필요한데 그 귀족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의지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이라고요. 공감이 아닙니다. 의지력과 인내를 길러주는 거예요. 공감은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안아주기,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7째, 박사가 유대인 교육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나의 아들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국인의 수직 문화 교육을 시켰던 것이 그들을 큰 인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에 대한 사명감 또는 자부심을 가지면 더 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CEO가 돼도 그냥 동네 장사하는 게 아니라 막 국가 전체를 바꾸는 CEO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려고 해도 약자를 도와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영향력이 더 커지고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의사도 이건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저 공부에만 매달려 의사만 되면 돼, 변호사만 되면 돼, 이렇게 되게 되면 그저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눈에 보이는 편협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을 만들어준 부모에게조차 인색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뭐 실제로 저도 대학 교수님 중에 대학 총장까지 되면서도 자기의 부모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현영수 박사는 학부모들에게 IQ보다는 인성교육에 치중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인성교육의 핵심은 첫째,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둘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EQ 교육. 셋째, 효도 교육. 넷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다섯째, 높은 의지력 또는 인내 지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5가지가 바로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